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1페이지 쪽에 교재 111입니다. 거기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 거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특혜를 주려고 하는데 합법적 특혜를 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딘가를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 구역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라 그랬을까요? 구역은 장소, 범위, 나와바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장소냐? 그랬더니 바로 요런 장소랍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특혜를 받을 장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될 장소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특혜를 줄 거다. 그래서 특혜를 받을 장소, 아무데나 특혜를 줄 수는 없으니까 특혜를 받을 장소를 정하는데 그게 구역이고 그 특혜는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특혜를 주려고 한다. 그러면 특혜받을 장소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도시 지역과 그 다음에 도시 지역 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됩니다. 이 도시지역 외를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비도시지역 이렇게도 불러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지역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특혜를 주려고 하는데 요 도시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걸 갖다가 임의 재량입니다. 임의. 다른 말로 재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갖다가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 지역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must라 그러는데. 이걸 의무라 그래요. 의무 지정. 그러면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도시 지역 외에는 지금 이 계획 관리 지역 지역에다가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외에 비도시지역이 되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개발진흥지구에다가 도시지역 외의 개발진흥지구에다가 특혜를 줘서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존의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그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행위 제한을 갖다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이런 곳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큰 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거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특혜를 줄 건데 이 특혜가 받아질 장소는 도시군 계획,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에서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 시험 문제가
요 일부라고 하는 말이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저 교재를 한번 볼게요. 자, 11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11페이지에 거기 1번 가운데 파란색 네모 1번에 의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지구단위 계획이란, 자, 칠판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지구단위 계획이란 것은 요 빨간색 네모 친 거, 요게 이제 지구단위 계획인 거예요. 빨간색 네모 친 거, 지구단위 계획이란 요거.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여기 써놨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에서 일부, 자, 일부를 동그라미하고 그다음 별표했어요. 여기 일부. 일부, 지금 일부라고 냈는데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걸 갖다가 전부라고 내거나 아니면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들어와요. 그럼 틀리게 되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여러 번 냈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만 일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가 붙거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부에 대하여 토지용으로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건 둘 다 뭘로 결정이 되느냐 했더니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지구 단위 계획도 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112페이지를 봅니다. 자, 112페이지에 거기 제2절 지구단위 계획 구역. 자, 구역이란 말을 동그라미 칩니다. 구역, 지구단위, 제2절 제목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이다라고 하는 거. 구역. 거기 제2절이 있는데, 제2절. 거기 네모 쳐져 있는 제2절 지구단위 계획 구역.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구역은 요거거든요. 요거. 그래서 그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될 장소다. 그래서 그중에서 포인트는 구역. 그럼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자꾸 구분 못해요. 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하고 이건 다른 건데 자꾸 구분을 못한다고. 그래서 그 앞 페이지에 있었던 거, 그 앞에 111페이지는 지구단위 계획을 얘기한 거고, 그 앞에 페이지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그 앞에 페이지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요거 네모 쳐놓은 거 지구 단위 계획이고, 그 다음 페이지의 네모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고. 처음에 요게 구분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11페이지에 있는 건 지구 단위 계획,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네모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구역은 뭐라고요? 장소, 범위, 나와바리, 특혜받을 장소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1번 네모에 보니까 임의적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되냐면 임의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임의가 뭐냐면 재량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임의 재량이란 말은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도 되고 지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량이라, 지금 임의라고 하는 말은 재량이니까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임의적 지정을 보니까 국토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 박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밑줄 쳐볼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요거 캔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캔. 그러니까 이미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중에 거기 박스 1번에 보니까 용도지구, 그 용도지구에다가 가로 열고 뭐라고 쓰냐면 9개 이렇게 쓰세요. 9개. 용도지구 9개가 어떻게 있다고 한번 해드렸나요? 이게 이제 배운 지가 또 한 일주일, 2주일 돼갖고 생각이 안 날 텐데, 취계, 보복, 경고, 방방특 이렇게 9개 해드렸죠. 아직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를 텐데,
취계, 보복, 경고, 방방특허 9개 용도 지구에다가 요겁니다. 용도 지구 9개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용도 지구 9개에다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박스 2번에 도시개발구역, 그 다음에 3번에 정비구역, 그 다음에 4번에 택지개발지구.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정택이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본다고요? 정택이도. 그러면 이번에 도시개발구역에 도를 동그라미 쳐봐요. 도.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 정 동그라미 칩니다. 정.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에 택을 쳐봅니다. 그럼 합치면은 동그라미 친 거 합치면 정택이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친 거를 합치니까 2번은 도, 3번은 정, 4번은 택인데 이걸 갖다 뒤에서부터 합하면 정택이도 이렇게 된다. 뭐가 된다고요? 정택이도.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놓으라고요. 정택이도. 그럼 정택이도가 뭐냐 했더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임의적, 재량적 대상 지역의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좀 눈여겨 보시냐면은 거기 8번을 갖다가 좀 눈여겨보세요. 8번을 좀 별표 쳐보세요. 8번. 자, 8번에 그런 말 들었네요. 개발제한구역의 개 동그라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도 동그라미, 시가와 조정구역의 시 동그라미, 공원의 공. 이거 합치면 뭐가 되냐면은 개도시공입니다. 그럼 개도시공에서 거기 해제된다. 해제에다 네모를 치세요. 해제. 그리고 별표 하나 쳐놓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어디서 해제가 됐다고요? 개도시공,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가 되면 뭐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칠판 봐요. 뭐 할 수 있다냐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요. 개도시공이 해제가 되면 뭘로 지정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13페이지를 보세요. 113페이지의 중간에 2번 네모에 보니까 제목이 의무적 지정이라고 돼 있어요. 칠판 보세요.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나요? 의무적 지정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도시 지역이지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첫 번째로서 지금 여기도 지금 이 정택이도가 나오는데 정택이도 10년이 사업 완료 후 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됐다. 자, 그럼 거기 박스를 보세요. 파란색 박스입니다. 파란색 박스에 보니까 정비구역의 정 동그라미,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의 택. 그러면 요걸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택이도. 그래서 그 파란색 박스 두 줄 올라가면은 파란색 박스 위로 두 줄 올라가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뭐라고 하냐면 하여야 한다. 박스 위에 두 줄 올라가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뭐라고 됐다고요? 하여야 한다. 여기 보세요. 하여야 한다니까 뭐가 된 거예요? must. 그러면서 의무사항이 된 겁니다. 그럼 어디를 의무적으로 하냐?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정택이도. 그럼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가 사업이 완료된 후 몇 년이 지났다? 10년. 그 박스, 파란색 박스에 그래서 써져 있습니다. 10년이 경과되면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된다. 뭘로 지정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시공이 지금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제가 됐다라는 건데, 자, 이겁니다. 시공이 그래서 뭐냐면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구역이 해제가 되긴 됐는데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제가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하얀다. 그 파란색 박스를 보세요. 파란색 박스 안에 거기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공원구역이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 이상으로 해제가 됐다고요? 30만. 여기 써놨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제가 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정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뭐가 등장하느냐 그랬더니 녹지 지역인데, 이 녹지 지역에서 용도가 변경됐는데 이게 주거 지역이라든가 상업 지역이라든가 공업 지역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 변경된 면적이 이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할게요. 녹지 지역인데, 녹지 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중에서 뭔가 하나로 변경됐어요. 단 변경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출문제가 나온 거는 이게 주로 나왔어요. 의무 지정 대상에다가 임의 재량 대상을 섞어서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 지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그 의무 대상 지역에다가 임의적, 재량적 대상 지역을 섞어서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의무적 지정 대상이다. 아닌 것은 그러면 임의, 재량적 대상 지역에서 정답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들으면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텐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개발 제한 구역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제가 되는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천천히 다시 문제를 줄게요. 개발 제한 구역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제가 되는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맞아요? 틀려요? 틀렸네요. 30만 이상으로 해제가 되는 건 두 개밖에 없네.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공원구역 두 개밖에 없어요. 시곡이 30만이잖아요. 개발 제한구역은 30만이 아니라 100만으로 해제가 돼도 지정하여야 한다는 없어요. 그럼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은 여기 임의적, 재량적 대상이 있으니까 왼쪽 박스, 교재 왼쪽 박스를 봐요. 교재 왼쪽 박스 8번을 봐요. 8번에 개발 제한구역 있나요? 왼쪽 박스 8번에 그 8번에 개발 제한구역 있는데 그 8번 박스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됐어요? 임의적, 재량적 대상이니까 개발 제한구역은 30만 아니라 100만 원으로 해제가 돼도 지정하여야 한다는 없어요. 뭐밖에 없다. 지정할 수 있다. 재량적 대상만 있지 의무적 대상에는 들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미세한 차이, 실무적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게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 올라오는데 지금 1, 2월 달에 이걸 구분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한번 오늘 들어놓고 3, 4월에 또 듣고 5, 6월에 또 듣고 7, 8월에 하면서 이거는 자꾸 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실무기 때문에 실무는 어느 순간에 지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배워야 되는 걸 이론으로 지금 이제 배우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금방은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거의 9월, 10월쯤 가야 이게 웬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이게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맨 밑에 3번을 봅니다. 3번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자, 폐지를 동그라미 써요.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 밑줄 쳐볼까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여기 봅니다. 이거거든요. 기존의 용도지구를 갖다가 폐지를 하고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이런 지역도 도시지역 외에 있다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한 장을 넘겨볼게요. 114페이지입니다. 자,
114페이지 맨 꼭대기 4번 네모에 보니까 도시지역 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걸 네모 쳐보세요. 도시지역 외라고 하는 말. 자, 그럼 칠판 볼까요? 여기 어디냐면 이겁니다. 도시지역 외. 그럼 여기 요 두 개는 도시지역이었고 요거는 도시지역 외입니다. 그럼 도시지역 외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지역 외라고 하는 것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 요 세 가지를 도시지역 외라 그래요. 자, 다시 말합니다. 도시지역 외가 어디를 말한다고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 요 세 군데인데 요 세 군데 중에서 계획관리 지역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도시지역 외란 말 밑에 보니까 파란색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계획관리지역. 자, 파란색 1번에다 네모를 쳐보세요. 계획관리지역이란 말. 114페이지 맨 꼭대기 파란색 1번 어디라고 되어 있다고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네모를 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럼 뭐 여기 있네요. 그러면 맨 꼭대기가 도시지역 외, 그 다음에 파란색 1번이 뭐가 나왔어요? 계획관리지역,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115페이지 맨 꼭대기,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115페이지 맨 꼭대기 파란색 2번, 개발진흥지구, 네모 치세요. 개발진흥지구. 자, 그럼 자, 칠판 봐요, 이제. 어디냐면, 요겁니다, 요게. 개발진흥지구. 지금, 교재로 쭉 나가면 틀이 안 잡히니까 중요한 틀을 잡아준 거예요, 지금. 지금 교재를 가지고 쭉 보면 어디를 가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 책에 뼈대를 세워놓는 거예요, 뼈대. 그래서 어디다가 지금 특혜를 줄 거냐라고 하는 장소를 정하는데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에는 지정할 수 있다와 지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아까 오른쪽 페이지까지 했죠. 개발진흥.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라 하더라도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행위제한을 지구단위계로 대체하는 지역, 여기도 여기에다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틀을 잡는 게, 그러니까 이 큰 숲을 먼저 보는 눈이 필요해요. 숲이 보여야 그 다음에 나무 이렇게 하나씩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은 오늘 메일 정리 노트를 드렸으니까 메일 정리 노트를 하나 꺼내보세요. 자, 그럼 메일 정리 노트 중에서 어디를 먼저 보냐 그러면은 그러면 거기 22번 하나 볼게요. 22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면 거기 네모 쳐볼게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말. 22번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에 대하여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O다 X다. 왜 X인데요? 그렇지. 이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일부. 지금 오늘 1-4 오늘 나간 프린트물을 하는 겁니다. 1-4에 22번입니다. 22번에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시험 문제가 전부라고 나왔는데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일부입니다. 일부. 그래서 거기 22번에 전부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X인데 이게 제가 낸 문제가 아니고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을 옮겨놓은 겁니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 그래서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거 일단 자주 물어보는 거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다. 더 치사하게 내면 거기다가 전부, 그 다음에 또는 일부. 그래서 또는을 붙이고 일부도 해놨습니다. 근데 일부 앞에 어쨌든 전부가 붙었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는 틀리는 겁니다. 일부만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자,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 114페이지에 말이죠. 114페이지의 꼭대기 1번에 파란색 1번이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요겁니다. 여기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특혜를 주는 거라 그랬고, 특혜를 줄 장소를 정했는데, 장소가 도시 지역 외 중에서 계획관리 지역에다 특혜를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뭔가 요건이 필요하다. 자, 요건이 필요한데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전체 면적 중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의 면적이 이게 50% 이상이어야 되고 그 외 나머지는 생산관리하고 생산관리 보전관리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그 파란색 1번 파란색 1번에 파란색 1번 밑에 보니까 뭐라냐면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형용하십니다. 100분의 50이란 말.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이고 그 외 나머지 지역은 생산관리 또는 보전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밑줄 쳐보세요. 생산관리, 보전관리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칠판에 써놓은 거 요거거든요. 지금 도시지역 외에 그래서 도시지역 외의 계획관리 지역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그러면 계획관리 면적이 전체 면적 중에서 얼마 이상인다? 50% 이상이고 그 외 나머지는 무슨 관리된다?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이어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만약에 거기에다가 아파트라든가 연립을 개발하려고 한다. 아파트, 연립주택을 갖다가 건설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건설하려면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원칙이. 그러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건설하는데 예외가 있다 이겁니다.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예외가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자연보전권역이라는 겁니다. 자연보전권역. 자연보전권역이다. 자연보전권역이면은 자연보전권역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건설할 때는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이면 서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있는 데를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그러면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이 어디냐면은 구리시, 그 다음에 남양주시, 그 다음에 경기도 가평, 그 다음에 조금 넘어와 가지고 하남시, 하남시 요런 데가 지금 자연 보전 권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데를 지금 아파트 연립을 건설할 때는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보전 권역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도로라든가 도로 상하수도,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등 이런 기반시설의 공급이 가능해야 됩니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기반 시설의 공급이 가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계획관리 지역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했을 때 자연환경, 이 자연환경을 갖다가 훼손하면 자연환경을 훼손하면 안 되겠죠. 경관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훼손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문화재를 갖다가 손상하거나 훼손시키면 안 되겠죠. 국가유산, 문화재입니다. 국가유산 문화재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훼손하거나 망치거나 이러면 안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114페이지 맨 밑에 마지막 박스를 보세요. 마지막 박스 3번입니다. 114페이지 맨 밑에 마지막에 자연환경,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국가유산을 훼손이 국가유산, 이 문화재를 얘기합니다. 국가유산의 훼손 우려가 없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획관리 지역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 특혜를 뭘로 주냐 그랬더니 지구단위 계획으로 준다 그랬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장소고, 그럼 방금 전까지 정리한 것은 장소를 정리한 겁니다. 장소를. 그러면 특혜는 지구단위 계획을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이 지구단위 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해야 되냐 그랬더니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 고시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3년 이내에 수립 고시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이 3년 내에 수립 고시되지 않게 되면 3년째 되는 다음 날에 실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실효가 뭐냐면 효력을 잃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그 118페이지를 볼게요. 자,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가운데 4번 네모를 보겠습니다. 118페이지에 4번 네모입니다. 그럼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실효, 이런 말이 나왔어요. 실효의 뜻이 뭐라고요? 여기 써놨잖아요. 실효가 뭐라고요?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 걸 뭐라 한다고요? 실효. 거기 4번 네모 밑에 파란색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의 실효다. 자, 그러면 그 파란색 1번입니다. 가운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구역 동그라미 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3년 이내에, 3년 동그라미 칩니다. 3년, 여기 써놨죠. 요거 3년이란 말.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네모 칩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동그라미 칩니다.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미술적 칩니다.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 걸 뭐라 표현했다고요? 실효. 효력을 잃는 것은 실효라고 한다. 자, 그럼 칠판 다시 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특혜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줄 건데,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장소를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까지가 몇 년 내에 이루어진다? 3년. 3년 안에 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3년째 되는 다음 날에 뭐한다? 실효된다. 실효가 뭐냐면 효력을 잃는데, 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놓은 요 효력이 효력을 잃는다, 이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더 이상 특혜 받을 장소가
아니다. 이런 점. 더 이상 특혜를 줄 수 없다. 몇 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하지 않으면 3년. 3년 안에 안 하면 이 특혜받을 장소를 지정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군 관리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과 관련을 해가지고 21번 볼게요. 21번 프린트물 매일 정리 노트입니다. 오늘자 프린트물 21번 보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그 구역을 동그라미 줍니다. 구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2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네모칩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것도 기출문제로 나왔던 지문입니다. 오다 X다? X. 2년이 아니라 여기 2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해놨어요? 3년. 3년이 되겠습니다. 요 프린트물은 저 맨 뒤에 있으니까 프린트물 없으신 분 저 뒤에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맨 뒤에 프린트물 있어요. 프린트물 가져다가 보시고 그래서 거기 21번은 2년이 아니라 3년 이래 되기 때문에 결론은 X다. 이것도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어졌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특혜는 뭘로 준다 그랬어요? 특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특혜를 준다 그랬어요. 특혜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준다 그랬는데 여기 도시 지역, 이 도시 지역에다 특혜를 줄 때는 건폐율 건폐율에 대한 특혜는 얼마를 주냐면 150% 이내에서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 그 다음에 높이 제한 높이 제한은 120%.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기준. 주차장 설치 기준은 100%. 자, 특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특혜를 준다는 것은 건폐율이니까 토지에 궁둥이를 붙이고 건물이 깔고 앉을 수 있는데 깔고 앉아 있는 것을 150% 준다. 100은 나한테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50%더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고 용적률은 200%.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게 100이니까 거기다 100을 더 준다. 예를 들어서 20층 짓는다 그러면 40층을 지을 수 있는 거고 25층 짓는다 그러면 5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에다가 다시 100을 더 준다는 소리니까. 그 다음에 높이 제한은 120%, 주차장 설치 기준은 100%. 자, 그러면 요거를 교재를 가지고 한번 찾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디냐면은 116페이지를 보세요.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가운데 박스입니다. 116페이지 가운데 박스 밑에 파란색 2번에 보니까 도시지역 내, 네모치세요. 도시지역 내라고 하는 말. 자, 그럼 칠판 잠깐 봐요. 그럼 여기 써놨거든요. 지금 어디다 써놨어요? 도시지역 밑에다가 특혜를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도시지역 내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쭈루룩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파란색 밑에 지금 거기 맨 밑에 116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줄을 볼게요. 116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허용되는 효과배치입니다.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20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150, 200% 이내까지만 완화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받을 수 있다고요? 완화. 제목이 건폐율, 용적률 완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건폐율은 150% 이내에서 완화받고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 완화니까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117페이지입니다.
맨 꼭대기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거기 건축부채 60조 가로구역 높이 제한에 따른 건축물 높이의 형평배수입니다. 120%. 117페이지 꼭대기 두 번째 줄 건축물 높이의 120%로 인해서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여기서 난 그래서 건축물 높이 제한은 몇 프로 완화한다고요? 120을 완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바로 아래 120% 바로 밑에 2번 동그라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목 쪽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형평배수 쳐보세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한다. 여기 써놨습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 몇 프로까지 완화한다? 100%. 그럼 주차장을 한 대도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럼 박스에 보니까 어떤 경우에 주차장 시설을 갖추지 않아야 되냐 했더니 박스 1번 미축입니다. 한옥마을을 보존한다. 117페이지 첫 번째 박스 1번입니다. 한옥마을을 보존한다. 밑줄 쭉 치세요. 한옥마을을 보존할 때 주차장 안 만들어도 된다 이거죠. 저기 서울에도 그 북촌 서울에 가면 북촌 한옥마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주차장 주차할 데가 없죠. 다 골목길만 있지. 한옥마을에 가면 골목길만 있지 차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한옥마을에. 그래서 주차장 설치 기준 주차장을 한 대도 안 만들어도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2번입니다.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 자, 이런 경우인데 경주에 가면은 그 경리단길? 황리단길. 경리단이 아니라 말을 잘못했습니다. 황리단길에 가보면은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거든요. 그러면 황리단길을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때 토요일, 일요일은 못 들어가요. 평상시는 월요일서부터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목요일까지 되나 금요일까지도 될 거야 아마. 금요일까지는 황리단길을 차가 지나갈 수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차가 못 지나가요. 차 없는 거리를 딱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 이럴 때도 주차장 설치 기준을 한 대도 만들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린트물 다시 갈게요. 자, 이제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오늘 1월 23일자 프린트물 23번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23번 메일 정리 노트 23번입니다. 도시지역 외 네모칩니다. 도시지역 외라고 하는 말. 잠깐만, 아까 제가 도시지역 외가 어디를 도시지역 외라 그랬어요? 관농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 관농자죠. 도시지역 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구역을 동그라미 쳐요.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네모칩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 지역 또는 개발진흥지역에 적용되는 이거는 도시적 외가 되겠구나. 잠깐만, 요거 23번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19번을 먼저 할게요. 19번입니다. 도시지역에서 네모칩니다.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아까 황리단길 잠깐 언급했는데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하는 경우에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자, 오다 X다. 그 문제만 얘기해.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어진 문제만 생각하세요. 문제만. 예. 자, 그래서 최대 8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오다 X다? X. 왜 X다? 그렇습니다. 여기 써놨네요. 주차장 설치 기준은 80%까지 완화하는 게 아니라 몇 프로 완화한다? 100%. 100%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주차할 면수, 주차 대수를 한 대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지고 차량 진입 금지 구간 만들었다. 또는 한옥 보존 마을이다. 이럴 때는 주차 대수를 한 대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래서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정리된 건 어디냐면
도시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를 해주는 면, 도시지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갖고 완화받을 수 있는 요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 자 그러면 여기 도시지역 외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를 하려고 한다. 요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도시지역 외에서 완화를 하는데 건폐율 똑같습니다. 150%.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높이 제한 200% 인해서 완화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잠깐 봐드릴게요. 어디를 좀 보시냐면 118페이지를 볼게요. 118페이지 맨 꼭대기를 봅니다. 자, 118페이지 맨 꼭대기 파란색 3번입니다. 거기 도시지역 외를 네모치세요. 도시지역 외.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도시지역 외가 어디라 그랬어요? 그렇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뭐라 그런다고요? 도시지역 외고, 거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했을 때 건폐율과 이런 용적률을 완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그 밑으로 내려와서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2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가로 2번에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거기에 1번 동그라면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역에 적용되는 밑줄 쳐보세요. 형광펜 칠게요. 다시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인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도시지역 외에서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건폐율은 150%. 잠깐만. 미쳤나? 이거 높이 제한이라고 써놨네. 죄송합니다. 이 높이 제한이 아니라 용적률인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높이 제한이 아니라 용적률을 200% 이내에서 완화한다. 그래서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이내에서 완화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적 외에서 건폐율 150%, 용적률 20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특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특혜를 주는데 뭘 가지고 특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특혜를 주는데 요거 지구 단위 계획을 가지고 특혜를 주겠다. 지금은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용어가 낯설어서 가슴에 와 닿질 않는단 말이에요. 용어가. 그러면 특혜 받을 장소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특혜 받을 장소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고, 특혜는 뭘로 준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특혜를 준다. 그래서 건폐율은 지금 이게 땅이라고 했을 때 이 땅에다가 건물이 궁둥이를 붙이고 얼마큼 깔고 앉을 수 있느냐가 건폐율이고, 용적률은 위로 얼마나 올려 지을 수 있느냐가 용적률인데, 그러면 도시적에서는 150%까지 더 깔고 앉을 수 있고, 용적률은 200%까지 더 올려줄 수 있다. 그럼 아까 얘기했습니다. 15층 지을 수 있다. 15층 지을 수 있는 것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200%니까 또다시 15층을 위로 더 올려준다. 그러면 30층까지 15층에다 또다시 15층을 위로 올리니까 30층까지 더 지을 30층을 더 올려 지을 수 있다. 그게 용적률의 200%다. 이런 소리예요. 한 바퀴 더 돌아서 3, 4월에 또 듣고, 지금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앞에 녹화되어 있는 내용을 좀 강의 내용을 좀 꼭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23번 다시 볼게요. 자, 23번에 도시지역 외에 내묻혔죠. 도시적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요 23번 지문도 기출문제로 나왔던 지문입니다. 제가 그냥 막 만들어낸 게 아니라 기출문제 지문이었다. 자, 이 23번 문제 오더 X다.
X죠. 용적률은 물론 200%가 맞아요. 근데 건폐율은 15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 거기 건폐율 및 용적률 그러면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둘 다 200이라는 소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용적률은 200 맞아요. 근데 건폐율은 200이 아니라 얼마예요? 150이잖아요. 그러니까 건폐율 및 용적률 그럼 둘 다 200이라는데 용적률만 200이지 건폐율은 150이잖아요. 그러니까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기출문제로 나왔던 지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에다가 별별 2개 치세요.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너무나 많이 틀리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24번 체계적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된다. 네모 쳐보세요.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되는 지역으로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의무 지정하여야 한다. 자, 오다 X다. X인데 아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제가 되는 것은 2개밖에 없어요.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공원 2개만 30만 제곱미터니까 시험 문제가 개발 제한 구역을 자꾸 물고 나오는데 개발 제한 구역은 30만이 아니라 100만으로 해제가 돼도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 지정은 없다. 개발 제한 구역이 30만이 아니라 100만으로 해제돼도 의무 지정은 없고 어디만 있냐 그래? 어디만 있다 그랬어요? 임의 지정. 재량적 대상 지역에만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됐을 때 지구 단위 지정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재량적, 임의적 대상은 있지만 하여야 한다. 머스트는 없다. 30만 이상일 때 적용되는 건 2개밖에 없다.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공원구역 2개밖에 없다. 그래서 시공이 30만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 없다. 이거 아까 말로 한번 냈죠? 말로 한번 냈던 거를 문제로 확인시켜드리는 거예요. 기출문제 나왔던 질문을 아까 이미 내가 말로 한번 냈어요. 왜? 너무 잘 틀리니까 말로 한번 낸 거고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문제 또 푸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잘 틀리는지 이걸 너무나 잘 틀려 시험 문제 내면. 자, 그래서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될 지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도시지역 외 네모칩니다.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는 면적이 원칙적으로 10만 밑줄 치세요. 원칙적으로 10만이란 말. 원칙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자, 여기 오다 X다. 자, 여기 봐요. 여기 보니까 뭐라면 도시지역 외 지금 거기 25번이 뭐라고 시작을 뭘로 했어요? 도시지역 외 프린트물 25번 도시지역 외에다가 자, 그럼 도시지역 외인데 요게 쭉 이어져 가지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 되면 원칙이 얼마로 되세요? 30만. 근데 시험 문제가 10만이라고 했네. 10만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예외. 10만은 예외예요. 10만. 원칙은 얼마고? 30만. 10만은 뭐예요? 예외. 이것도 기출문제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원칙이 자꾸 10만이라고 하는데 원칙은 10만이 아니라 30만이다 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요거 아까도 잠깐 짚어드리긴 했는데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은 거기 114페이지를 한번 봐요. 자, 114페이지의 두 번째 박스입니다. 두 번째 박스에 거기 1번 안에 1번 양가로 1번입니다.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는 얼마 이상이라고 되어 있나요? 30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라고요? 30만.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에 양가로 2번은 지정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언어에 해당하는 이거는 예외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 이게 10만. 그러면 거기 1번에 뭐라든 자연 보존 권역이다. 2번에 보니까 초등학교 용지로 확보해서 교육청 등을 받다. 요겁니다. 10만 제곱미터였을 때는 단서가 붙어야 돼요.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교육청이 동의받았다. 또는
자연 보존구역이다. 이럴 때만 예외적으로 도시지역 외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10만이 되는 거고, 그런 말이 안 붙으면 얼마가 돼야 된다? 30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X다. X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지구 단위 계획 특혜받을 불법적 특혜가 아니라 합법적 특혜를 주는 장소를 오늘 쭉 정리를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특혜를 받을 장소다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쭉 봤고요. 이제 쉬었다가 와서 어딜 보냐면 120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자, 칠판은 다 지우고 쉬었다가 보겠습니다.